어? 맞아. 아버지가 옛날에 형한테 부동산 사준 적 있잖아. 우리 등기부 한번 확인해 볼까? 어딨지? 여기 있구나. 뭐지? 아버지가 사서 형한테 증여를 해준 것이 아니라 형이 직접 산 걸로 되어 있네?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한 거야? 여러분의 사례인가요? 아버지가 큰형 명의로 부동산을 사준 사실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오늘은 머리 쓰는 큰형 시리즈 1탄 아버지가 큰형 명의로 부동산을 사준 경우입니다. 피디님, 이런 경우에 우리 작은형이나 제가 있다고 했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큰형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봐도 큰형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힘들겠죠? 이런 거를 저는 매매 형식의 증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매매 형식의 증여는 우리 상속재산 분할 사건이나 유류분 사건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그러면 어렵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와 함께 시작하시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 법원은 등기부에 대해 상당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판례부터 보고 갈게요. 뿅!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절차나 원인에 대해서 정당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거든요. 법률 용어로 풀어보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어로 풀어볼게요. 쉽게.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돼 있으면 매매로 샀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판례는 이어서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아닌데 이렇게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자꾸 입증해 나간다면 등기의 추정력을 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아있죠. 그러면 그 등기의 추정력을 깰 수 있는 입증은 누가 하느냐? 바로 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례 보고 가겠습니다. 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인정되는 거를 깨나가는 입장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 자체도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난이도가 가장 높은 소송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등기의 추정력을 깨트릴 것인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현금 30억이 있다고 가정하고 형이 대학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대학 졸업하고 사업해보고 싶어요. 건물 하나만 사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명의로 사면 살 때 취득세 들어가고 저한테 증여할 때 증여세 들어가고 또 제가 증여받을 때 취득세 또 나오니까 제 명의로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한번 해보자. 자, 이 사례를 가지고 오늘은 소송 용어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첫 번째로 법원을 통해서 은행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그게 신청이 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은행으로 송달되면 은행에서는 아버지의 계좌 내역, 그러니까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해 주거든요. 보면서 부동산 매수할 시기에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거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보세요. 부동산 살 때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형 명의로 매매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돈은 아버지가 냈네? 이거 형이 산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이게 뭐냐? 형은 대학생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잖아요. 세무서를 통해서 형의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법원에 제출을 하거든요. 형이 그 건물 살 시기에 대학생이었으니까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이런 게 없거나 조금밖에 없겠죠? 돈을 번 적이 없다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형 돈으로 그 건물을 샀다는 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겠죠? 판사님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판사님,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내역을 보면 형은 돈 번 적이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 큰 건물을 자기가 벌어 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판사님이 형이 샀다는 사실, 즉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형을 상대로 구성명 신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냈고 형은 돈 번 적이 없다, 이런 상황을 입증했잖아요.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에서 형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대부분 내 돈으로 샀어. 그럼 이 상황에서 그래? 네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샀는지에 대해서 그걸 네가 밝혀봐,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형이 어떻게 할까요?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 못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판사님이 의심하겠죠? 제가 고민해본 결과 이 사건은 형이 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을 깨트리겠습니다. 이렇게 등기의 추정력을
깨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로 든 사례랑 다르게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것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든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현금 30억이 있다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이미 건물이나 부동산을 들고 있는데 그 건물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사면서 큰아들 명의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거래 내역은 봐야 되겠죠. 아버지가 돈을 낼 테니까. 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이랑 큰형에게 사주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 이런 거를 입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사줄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다, 다양한 사항들을 입증하면서 우리가 소송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매매 형식에 대한 증여 소송에서는 큰형에게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소송의 핵심입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고 난이도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사례가 너무 다양해요. 사실관계가 너무 다양하고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꼭 이런 사건들을 많이 처리해본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머리 쓰는 그냥 시리즈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